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펜이 생겼습니다. 그죠? 펜 이쁘지 않습니까? 명인들의 복귀하면서 또 마감의 정석, 제가 장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데일리로 만나고 있는데 이 전략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팬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PD님께서 이렇게 좋은 펜을 또 이렇게 주셨네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550을 넘었습니다. 일단 한번 거볼까요? 자, 어우, 좋네요. 그죠? 2550 돌파. 돌파했습니다. 자, 2550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한 2, 3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인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인데 2550을 거래대금을 좀 동반을 하면서 한 8조 시장, 8조에서 한 9조 정도 됐던 시장에서 한 13조에서 많게는 15조까지 이번 주에 자금이 좀 붙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작년도 시장을 한번 되짚어 보면 7월 2890, 그죠? 요 구간 이후에 7월 달 거쳐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째 이제 접어든 시장인데요. 그죠? 8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특히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 8개월이라는 이 시장 동안에 가장 우리가 좀 좋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체감지수도 그렇고, 계좌 수익률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했었던 자리가 2440 매수였었잖아요. 그죠? 2440. 여기서 이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50. 요게 좀 다가올수록, 이익 시즌을 병행하고 수익을 좀 확보를 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2500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버벅거리다가 한 이틀에 걸쳐서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8개월 만에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이번 한 주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또 지수랑 연계된 주식들 위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죠? 수익률이 괜찮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 next. 그 다음, next. 자, 2550을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지수 전략 있잖아요. 그죠? 요 지수 전략. 요것보다는 이제는 종목 전략. 요거를 좀 먼저 우선순위를 좀 두고, 시장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2550 미만에 있었던 시장에서는 판이 흔들렸던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도 이 판이 흔들렸기 때문에 시장이 판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리스크가 커져버리게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공략했던 주식들이 조금 더 가더라도 좀 지수가 2550에 좀 다가오면 한 절반 정도나 3분의 1이나 3분의 2나 수익을 좀 병행하고 그리고 나서 좀 주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지금 2550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죠? 2550을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지수의 판이 이게 딱 갖췄다가 이게 흔들리는 게 이게 딱 멈췄다고 보는 거예요. 지수는 이게 딱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제 판이 딱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일진이 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 생각을 해보면 일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뭐만 잘하면 돼요? 이제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면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일진들이 사라졌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잖아. 이전 시장은 2550을 돌파를 못해서 2400과 2550 사이의 이 시장은 일진들이 있었던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일진들이 맨날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공부는 하지. 근데 효과적이지 않죠. 시비도 걸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온전히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시장은 이렇게 좀 경계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됐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살짝 좀 웃으면서 좀 여유롭게 주식 투자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는 종목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요. 종목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갖춰져야 될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종목 전략을 이제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번 구간을 좀 돌파했는지 요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해졌다. 여러분 이거 펜 좋네요. 그죠?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자, 2590인데 여기서 반도체 섹터는 1등은 SK 하이닉스예요. 여러분들. 그죠?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1등이에요.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반도체에서는. 이해되죠? 그러면 2550을 넘었잖아요. 259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죠? 하이닉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나침판은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지를 보면서 거래대금을 계속 붙이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소부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거 언제 매도하지? 하이닉스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SK 하이닉스하고 같이 팀을 이루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SK 하이닉스 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 하고 있어요. 자, 반도체에서 1등이 하이닉스예요. 그죠? 여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좀 붙겠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제 HBM으로 우리가 그 비즈니스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여기에 HBM을 공급하는, 이제 보급형, 맞춤형, 요 AI 키워드, 엔비디아 하면은 딱 하이닉스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요런 주식이 있는데, 브로드컴이 참전하고 AMD가 뭘 채택하기로 했어요? 유리기판을 확대를 하면서, 인텔이 뛰어들면서, 뭐가 연 거예요? 유리기판이 연 거죠? 자, 유리기판. 그래서 세 종목을 이야기해 줬어요. 숫자 3. 자, 숫자 3은 종목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던 게 SKC, 삼성전기, 그 다음에 필옵틱스. 이해되죠?
그러면은 하이닉스하고 유리기판 관련된 요들 주식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격 조정은 좀 나오더라도 추세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2등, 3등 주식들은 기술 반등 나서 다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계속 반도체 쪽에서는 이 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C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로 분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배터리 쪽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유리기판 쪽, 소재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SKC, 삼성전기, 그 다음에 필옵틱스. 이 세 종목 가운데 이제 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추천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필옵틱스도 좀 날라갔고, 삼성전기도 좀 고개를 위로 들면서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SKC도 최근에 좀 등락이 나오긴 했는데 더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쪽을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끝물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 좀 눌리는 구간에. 자, 반도체에서 1등 누구 얘기했어요? 하이닉스 얘기했고, 거기에 한미 붙고, 유리기판 세 종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591이에요. 자, 여기서 판을 키우고 싶어요. 판을 키우고 싶으면, 기존의 돈. 기존의 돈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11월 8일, 이때 전후로 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지면서, 그죠? 조선주, 전력주, 그 다음에 방산, 우주항공, 그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원전주,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이들 돈은 기존에 있었던 돈들이에요. 2450에서 2550 요 구간에 이미 있었던 돈들이라고. 요거 가지고서 2550을 돌파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그죠? 대형주, 산업 1등주, 좀 주가가 밀려 있었거나 소외받았던 주식들 있잖아요. 반등이 안 나왔던 애들. 얘네들이 돌파가 되면서 가야 판이 커진다. 2550 구간에서는. 그런 의견을 좀 들었었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하는데 거의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한 달 동안 돌파할 것 같다 빠지고, 돌파할 것 같다 빠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매물서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돌파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파를 할 때,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요 구간은 기존 돈에 새로운 돈이 붙는 거니까, 그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2550 요 구간에서는 부활하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살아나야 돼? 반도체가 지금은 부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도체 부활. 자, 다시 한번. 반도체 부활. 자,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반도체 부활. 2590.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 반도체 부활. 자, 따라합니다. 뭐라고요? 반도체 부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반도체 쪽은, 아니, 이미 이야기했던 대로 SK 하이닉스가 가고, 이 주식 고개를 들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위로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SKC와 필옵틱스가 계속 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아직은 땅굴을 파고 있다고. 반도체가 상승한 게 아니라 반도체 반쪽. 제가 이야기했던 부활은 삼성전자가 팡팡 터진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장대 양봉으로 나와야 돼. 요거는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에요. 팡팡 튀는 흐름들이 나온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자, 2590에서 제가 다른 업종 얘기 안 해요. 그죠? 여태까지는 제가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 여러분한테 추천드린 줄이었었고, 바이오 많이 이야기했잖아. 지금 2590 돌파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 안 해요. 하나 딱 얘기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딱 하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부활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익 나셨던 것도 더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배터리를 가지고 있든,
바이오를 가지고 있던, 원전주를 가지고 있던, 전력주를 가지고 있던, 소부장을 가지고 있던, 막 주가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아서 요번에 좀 반등 나오면서 손실 좀 줄어들었거나 저점에 사신 분들, 수익 전환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질이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쉽죠? 예, 자, 요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죠? 자, 봐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92만원, 88만원 좀 추천드렸다가 지금 120만원까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1등 SK 하이닉스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SK 하이닉스가 AI 관련된 AI 반도체하고 이게 부활이 되는지 봐야 된다. 확장이 되는지 봐야 된다. 이 확장이 없으면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비중을 더 높여놔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주가는 가더라도 급락 나온 주식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고. 오늘 지수는 7포인트 상승했지만, 소폭 올랐지만, 급락 나오거나 차익 매물 나왔던 주식들 많았잖아요. 전력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소부장 일부 주식들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일부 주식들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나올 수가 있다. 지수는 올라도, 지수는 한 30% 올라도 급락 나온 종목들 막 늘어날 수가 있다고. 지수는 한 50% 급등 나와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반도체에 부활이 없으면. 무슨 포인트인지 이해됩니까? 그걸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나침판을 보시라고. 자, 요거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뭐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오. 자, 바이오 1등. 자, 따라해보세요. 삼바. 삼바가 지금은 핫바가 됐어요. 핫해졌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핫바 팔잖아요. 그죠? 1+1으로 팔죠. 맛있습니다. 자, 삼바가 핫바가 됐는데 굉장히 뜨거운 주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돈들이 또 반쪽이에요. 반도체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는 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은 그죠? 다르죠, 움직임이. 찬물을 껴안고 있어요. 자, 삼바 가는 길에 한미 반도체는 소외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셀트리온도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니가켄 바이오. 자, 니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죽은 건 아닌데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주식들은 삼바는 고개를 위로 들었는데, 그죠? 니가켄 바이오 위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죠? ADC 업체. 자, 그 다음에 고개를 바짝 들었던 ABL 바이오. 그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번 상승에는 여기도 같이 좀 동참을 하긴 했었어요. 얘가 그나마 좀 낫긴 하네. 그죠? 근데 약간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뭔가 삼바 혼자서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주식들도 한번 볼게요. 가격 조정이 나온 바이넥스. 가격 조정이 나왔잖아요. 3반응 위로 드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에스티팜. 위탁. 가격 조정이 좀 나왔죠. 한번 반등이 한 번씩 나왔다가.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죠. 3반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장. 올릭스. 비만 쪽. 올릭스가 중성주 가운데서는 대장이죠. 얘가 1등이에요. 비만 1등이에요. 그죠? 원래 이제 펩트로연이었는데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릭스가 1등인데 이 바이오 쪽 잘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종합주가 지수로 다시 왔습니다. 자, 2550, 요 구간에서 2590을 돌파를 했는데, 자, 1번.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 부활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활이 없으면은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라, 이거. 소부장 급반등 났던 주식들 한번 챙겨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침판, SK 하이닉스하고 유리기판, 얘네들이 죽으면 그냥 반도체는 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공략하고 계신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바이오 핫바가, 그죠? 삼바가
핫바가 됐는데 이 핫바가 그죠? 혼자서 설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리가캠, ABL 바이오, 그죠?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까지 돈이 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2,550을 돌파를 했는데 그죠?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요? 머니.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돈을 키워줄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실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반도체는 제가 알려드렸고 반도체를 알려드렸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8만 원이에요. 얘네가 이제 직전 고점이 한 111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위에 그냥 있어. 여기 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 여기에서 알테오젠이 오늘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죠? 리가캠바이오, 셀트리온, ABL 바이오 요 세 종목이 여러분 2월 17일에서 20일 날 물고 왔어요. 물고 올 수 있어요. 물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 올 수 있다. 뭘 물고 올 수 있냐면은 이슈를. 그죠? 2월 17일 날, 20일 날 요 기간 동안에 바이오 관련된 컨퍼런스 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기간 동안에 IR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때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돈은 여러분들 마음보다 먼저 움직인다고요. 야, 이제 시장 돌아선 것 같은데 이미 2360에서 돌아섰잖아. 그죠? 돈은 냄새를 잘 맡아.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바이오 쪽의 자금을 키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2,550을 돌파하더라도 이건 영양가 있는 자금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 종목이 움직여야 돼요. 리가캠 바이오, 셀트리온, ABL 바이오. 포인트 잡으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 조금 반등 나가다가 좀 대밀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3천 원 반등 나왔다가 조금 눌렸는데 자, 요번에 배터리도 서포트 주식이 필요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38에서 39 회복이 되는 걸 지켜보시되 요번에는 에코프로 BM 배터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다시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지금 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에 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에코프로 그룹이 자금을 같이 땡겨줘야지 진짜 반등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반등이 참여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배터리도 아주 오랜 기간 또 물렸던 분들은 좀 밑에서 좀 추가할 거다 이런 것들은 좀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주도 쪽으로 옮기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 이 자금이 왜 중요합니까? 2,550을 넘었잖아. 그러면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2명, 3명이어야 된다고. 이 돈을 키울 수 있는 녀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전력, 조선, 원전주,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쪽은 계속 저는 추세 매매하자. 끌고 가서 터뜨리기보다는 언제든지 치고 빠질 생각을 해야 된다. 고점에서 물릴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건설기계 쪽에서는 답이 계속 좀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좀 키높이가 활발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두산 밥켓 같은 주식들 이런 것들 보시면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구간에 시장에 대한 좀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 2,591 요 구간에 있는데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반도체의 부활 만약에 반도체의 부활이 없으면 바이오래도 자금 확산 요거 없으면 챙겨라. 이익을 조금 실현해라. 밑에서 샀던 것들이나 오랜 기간 동안 밀려 있었던 주식들은. 그럼 또 다시 타이밍을 줄 거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반도체 부활과 만약에 바이오의 자금이 붙으면서 트럼프 2.0과 같이 가면 지수의 목표는 확 높아지겠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수 운용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